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정보실입니다. 성남시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 제54회 경기도 공예품 대전에서 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개인 분야에서는 동상 이한경의 한했고, 장춘철의 부자 대세요 2명, 장려상 1명, 특선 5명, 입선 9명 등 성남시 공예인 17명이 대거 입상했습니다. 54회째를 맞는 경기도 공예품 대전은 민속 공예기술의 전승과 공예산업의 발전 및 판로 개척을 위한 공예인들의 축제이자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의 경기지역 예선대회입니다. 올해에는 총 28개 시군에서 389종의 공예품들이 접수됐으며 성남시는 목칠 분야 26종, 도자 분야 1종, 금속 분야 3종, 섬유 분야 4종, 종이 분야 20종, 기타 분야 14종으로 6개 분야의 총 68종의 공예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공예품 대전에서 특선 이상의 수상품은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제54회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에 경기도 대표 작품으로 출품될 예정입니다. 성남시는 우수한 공예 기술을 전승 개발하기 위해 경기도 공예품 대전 참가 지원, 우수 공예품 개발 비용 지원, 우수 공예품 전시전 지원, 성남시 공예명장 장려금 지원 등 관내 공예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8월 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조선 한양도성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연과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성남시 분당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 주관한 기류의 인문학 사업 공모에 10년 연속 선정돼 올해 1,000만 원의 국비로 추진하는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기류의 인문학은 총 580명의 시민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규모며 총 3부 10회로 구성됐습니다. 분당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리는 강연과 옛 한강도선 현장 탐방, 총정리 후속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부는 홍순민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초빙 교수가 한양도성의 형성과 변천에 관해 3차례 강연합니다. 2부는 심영문 서울시 세계유산 등재팀장이 한양도성의 훼손과 복원에 대해 강연하고 창의문에서 해화문까지 이어지는 백악구간과 정동 순성길 탐방 시간을 마련합니다. 3부는 안참모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가 한성, 경성, 서울로 이어진 도시 변화에 대해 2차례 강연하고 박광일 여행이야기 대표가 해화문에서 흥인지문, 청계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이어지는 낙산구간 탐방을 진행합니다. 수강 신청은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배움숲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인문학 강좌는 한양도성이 품은 뜻과 가치를 이해하고 그 현장 속에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남시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에 지원하는 보훈 명예수당을 7월부터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등 7,350명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국가유공자 보훈 명예수당 인상분 13억 2,300만 원을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해 올해 말까지의 사업비 101억 4,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인상한 13만 원의 보훈 명예수당은 매달 15일에 기존 보훈 명예수당 지급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시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의 보훈 명예수당 외에도 설 추석에 각각 5만 원의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고 택시 이용요금의 7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 때는 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망한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배우자 1,341명에게는 월 10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실 진행의 전은주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남시와 함께합니다. MHz 성남 FM 방송입니다.
시네카페 이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한 이슈가 있어요. 네. 제13회 아랍영화제. 네. 근데 온라인에서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두 영화는 오프라인에서만 상영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온라인 영화도 횟수 제한이 있는 영화는 있습니다. 맞아요. 500회, 600회. 예. 그 영화들은 빨리 선착순으로 봐야지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래가지고 영화 하나 놓친 거 있어요. 예. 늦게 보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신민준 씨가 미리 알려줘서 그 횟수 제한 있는 것부터 봤거든요. 예. 다행히 울파의 내 딸들이라는 횟수 제한 있는 영화는 먼저 마감됐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부터 먼저 봐가지고. 네. 그런데 신민준 씨는 그 오프라인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봤다고 하셨죠? 예, 직접 찾아와서. 저도 자스민도 갈 줄 알았는데 왜 안 가셨어요? 제가 정보 미리 알려드렸는데. 아트하우스 원무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왜냐면 온라인에서 상영 안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서 보니까. 그래서, 저거는 꼭 봐야겠다. 왜냐면 작년에 아랍영화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올해는 이제 웬만하면 다 봐야겠다. 그런 심정으로 제가 월차까지 써서 갔다 왔습니다. 정말 진정한 신입필입니다.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요새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를 않고. 저도 나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 아랍 영화가 작년에 너무 재밌고 감동적으로 봐가지고 올해 꼭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전혀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나의 선생님이 특히 좋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 좋았습니다. 네. 나의 선생님에 대해서 저는 못 봤으니까 잠깐 소개해 주실래요? 먼저 소개할까요? 네. 그 팔레스타인 영화인데요.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들을 지금 학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종학살을. 네. 가장 최근 뉴스는 더 끔찍하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놈들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 어떤 대피지구로 대피하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 대피지구에다 폭격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니 어린 아이들은 좀 원래 그래도 국제적으로 좀 보호해주는 그런 건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보고서 이건 완전 인종 청소다. 완전히 지금 학살이다. 지금 히틀러가 하는 것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인간들이요, 진짜. 지금도 홀로코스트 영화는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의 희생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을 하고 다른 거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금 너무 심하게 당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지금. 지금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홀로코스트가. 근데 유태인 자본들은 계속 홀로코스트 영화를 만들어서 계속 유태인이 피해자, 이스라엘이 피해자라는 영화만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반대편에는 영화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마침 아랍 영화제에서 이번에 팔레스타인 영화가 나왔습니다. 감독이 팔레스타인계 영국인 감독이랍니다. 파라 나울시라는 여성이 만들었는데요. 여성 감독이네요. 네. 제가 간단히 줄거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팔레스타인 학교에 교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죠. 근데 가르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핍박 또는 형제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또는 이렇게 학살을 당하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분노에 가득 차 있죠.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죠. 그 중에 이제 어느 한 학생이 형인데 형이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6년인가 9년을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은 학교에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형제들을 하고 친한데요. 어느 날 이 형제가 자기 집에 있는 올리브 나무 있지 않습니까? 농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그걸 목격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막 말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형제 중에 형을 총으로 쏴 죽이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경찰에 신고해서 이제 재판이 들어가죠. 무죄가 나옵니다. 동생은 분노하죠. 수업도 안 들고 분노로 가득 차 있죠. 저 같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말리는 거죠. 동생이 이제 사고를 칠까봐 참으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막 저도 그 선생님한테 화가 나죠. 그걸 어떻게 참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선생님도 어떤 저항군의 한 조직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군인을 이제 그 저항군이 납치해가지고 숨기고 있는데 이 선생님은 거기 일조를 하거든요. 뭐 하여튼 이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죠. 예. 이게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이 이 학생 대신 뭐 감옥에 간다 뭐 그런 얘기인데 결국 이 학생은 다시 전사가 되고 어쨌거나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시작한 이후부터 분노가 계속 차오릅니다. 그리고 영화적 완성도도 뛰어나서 이렇게 전혀 지루하지 않고 재밌습니다. 뭐랄까요, 내러티브가 되게 좋아요. 요즘은 되게 영화를 세련되게 만들더라고요, 아랍 영화들이. 예.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이건 온라인에서 안 하고 극장에서만 했거든요. 그 아랍 영화제 기간 동안만.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무슨 CGV나 롯데시네마에서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일이 절대 없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존 오브 인터레스트인가? 홀로코스트 영화 또 하나 개봉했잖아요. 또. 네, 존 오브 인터레스트. 그럼 저는 이것도 같이 개봉해서 관객들한테 두 개를 같이 그런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예술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관객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거. 예, 이거 관객들의 마음에 불을 지릅니다. 이글이글거립니다. 이번 전반적으로 아랍 영화를 보면서 그 이국적 풍경에 뿅 갔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하고 상관없이. 맞아요.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헐리우드 예. 영화나 유럽 영화 그 낯익은 너무 낯익잖아요. 한국들만 보다가 이 아랍 쪽 영화를 보니까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풍경 보는 자체만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예. 풍경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으로 카탈로그에 사진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 낙타 너무 귀엽게 생겼다. 그래서 그 아랍 음악도 여기 전통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여기에 나온 아랍 영화제에서 상영됐던 모든 영화들이 여성의 입장에서 통쾌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부 다 여성들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다른 영화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들을 통째로 다 그냥 여성 영화제에서 상영을 해도 될 만큼 거의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여성 영화제에서 또 다룰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프 영화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오프 영화를 보십시오. 온라인 영화 말고.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노력을 해보도록. 그리고 온라인 영화도 큰 화면으로 봤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막의 두 남자 같은 경우는 그거는 큰 화면으로 봐야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사막의 두 남자. 네, 그게 개막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제부터 여기서 이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온라인 영화에 대해서 저도 봤으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맨하탄의 주제가였던 랩소디 인 블루 듣겠습니다.
네, 인샬라 어보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여기 남편이 갑자기 죽고 나서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딸 하나만 남겨두고 남편이 또 빚만 엄청 남겨두고 그러니까 죽죠. 처음에 자꾸 임신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데 그게 바로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심장마비인지 이렇게 사망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는데 좀 난 더 화가 나는 게 이 나라는 이상하게 아들이 없으면은 이 아내나 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형제들한테 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집에 대한 그 계약서 뭐 이런 게 있냐고 물어보는데 있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친정 아버지가 집 살 때 도와줬나 봐요. 예, 그래서 자기 재산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 집은 우리 거라고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 여성은 믿었는데 서류가 없잖아요. 남편이 서명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왜 안 한 거야? 그래서 이 계약서는 무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형인가요? 그 형제 동생이었어. 지금 죽은 남편이 형이고 동생이랑 그다음에 그 밑에 시누이들이 이 집을 이제 나눠 갖겠다고 뺏으려고 막 하는데 너무 진짜 더 못 살더라고. 이 집은 그래도 그 맞이니까 조금 잘 사는 좀 아파트를 갖고 있으니까 일단은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더 못 살더라고. 친정 오빠도 좀 못 살고. 그 친정 오빠도 근데 여동생 편을 안 들고 그 남자 쪽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여성이 나 지금 임신 중이라고 판사 앞에서. 그러면 일단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아들이면 또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날짜까지는 지금 못 건드리는 거죠. 9달 동안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여성은 임신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이 영화는 어차피 개봉을 안 할 거니까 우리가 결론까지 그냥 다 밝히는 걸로. 그래서 제목이 인샬라 보니까 인샬라가 뭐 신의 뜻대로 이렇게. 이건 거의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결론으로 끝납니다.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나는 좀 통쾌했어. 근데 여성의 입장에서 사실은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처음에는 혹시나 모르니까는 검사를 해봐요. 그 병원에 가서 검사해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초기에는 사실 임신해서도 음성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성으로 나와서 자기 친구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양성으로 좀 이렇게 위조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래서 걸리면은 너랑 나랑 나 끝장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들통날 거 아니냐. 배가 나오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시기가 지나면. 그래서 그 전에 그 부잣집 딸 낙태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여성 문제, 와. 맞아. 그 부잣집 딸의 그 고모를 돌보는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는데, 그 집은 또 부자인데도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임신을 했어요. 했는데, 이거를 저주로 여기는 거예요. 이 남자의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라고 이 부인은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낙태가 불법이니까. 그것을 그 낙태시킬 수 있는 사람을 구해주면 내가 대신 너 임신한 걸로 이렇게 꾸며주겠다. 이렇게 서로 딜을 합니다. 딜을 하죠. 네. 그래서 그 설정 장치를 감독이 영리하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반전으로 딱 때려버리니까 네. 나 근데 있죠. 여기 다 이렇게 히잡 쓰고 나오니까 나 인물들이 되게 헷갈렸어.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의상이 다 똑같아갖고. 여성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히잡을 쓰면. 하여간 초기에는요 음성으로 나와요. 저도 그 경험을 해봐서 그런데 그러다 일주일 후에 그게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여성의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판사가 사립병원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사립병원에서 임신 테스트 한 거는 우리가 인정 못 한다. 우리가 지정한 국립병원에 가서 그 임신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저 전혀 그 결말 생각 못했어요. 네. 계속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도 그때는 포기하고 이제 어디로 도망가려고 해서 이렇게 작정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빠가 그 결과를 가지고 1시간 반 후에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 사람 미리 나와서 애 데리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빠가 와가지고 너 이제 9개월 동안에는 아무도 너한테 뭘 어떻게 못해라고 서류를 던져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저 놀랐어요. 이런 결말? 네, 임신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아들일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상한 보이구나. 그 애가 신의 정지해주는 애가 되잖아요. 네. 마지막 장면이 거의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기분 좋은 기적이었어요. 네, 저는 사실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그 간병인 남자하고 결혼하거나 그걸 생각했었거든요. 네. 네.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여성은 그 간병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나 봐요. 아니 중간에 자기 삶 포기하면서 받아들일 뻔했잖아요. 한번. 네,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근데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서 실제 아랍 여자라면은 그런 사람하고 자기가 싫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최악이면 자살을 하거나 이럴 것 같은데 이제 감독은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희망적으로 끝났는데 실제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아랍 여성들이 너무 살기 힘들구나 진짜. 네. 그러니까 옛날 영국에서도 이렇게 아들이 없으면은 상속을 여성이 못 받아가지고 사촌하고 결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게 뭐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상관없이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내년에도 계속 이런 여성 문제 영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새롭고 재밌었고요. 인샬라 보이도 이게 인기가 많은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영화 완성도 좋고 재밌었습니다. 원래 이거는 또 400회밖에 못 보게 돼 있거든요. 횟수제한이 제일 잘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부터 보라 그래서 제가 이거부터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아니 좋은 영화들 다 횟수제한을 걸어놓고 참. 아랍 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상영된 영화가 사막의 두 남자였더라고요. 온라인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 무제한이었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영화 참 좋았습니다. 네, 제가 보고 나서 이것도 영화관에서 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막에서 그 풍경에서 인간들이 미미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극장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컴퓨터로 보셨나요? 네. 핸드폰으로 보셨나요? 핸드폰으로 봤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노트북을 TV 연결해가지고 조금 크게 봤어요. 훌륭하십니다. 네. 근데 정말 이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코믹한 사건들이 엄청나게 얽혀 있어가지고, 보다가 막 웃기도 하고,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게 똑같구나, 아랍이나 우리나. 보니까 이 주인공들이 채권 추심하는 사람이잖아요. 빚을 받아가는 사람들. 거기서 보니까 다들 사채를 써가지고 그걸 못 갚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서 다 사는 게 비슷비슷하구나, 막. 이건 모로코, 프랑스, 독일, 벨지움, 벨기에 합작 거의 다 합작 영화네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배경은 이제 모로코입니다. 예. 영화 배경은. 네. 예. 합작인데 모로코 영화라고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번 아랍 영화제 보면서요, 또 배우들 보는 즐거움이 좋았습니다. 항상 서구 배우만 보다가 아랍 배우들 보니까 뭔가 신선하고 괜찮았습니다. 참. 맞아요. 예. 코미디라고 할 수 있죠, 이 영화는. 코믹에다가 희극과 또 영화가, 그러니까 두 가지 영화를 섞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앞에는 코믹이고 뒤에는 또 비극을 섞어서 두 개 영화를 잘 섞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은데, 대단한 형식 실험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채권 추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두 사람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인데요. 네. 메흐디와 하미드라는 이 두 남자가 그 회사에서 실적이 가장 안 좋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여자 대표가 해고한다고 위협을 하죠. 이 두 사람 이름을 부를 때 두 사람만 남겨두고 다른 사람들이 옆으로 싹 빠지는 그 모습도 되게 코믹했고. 그 따지는 할아버지도 또 해고하잖아요, 거기서 또. 네, 맞아요. 진짜 나쁜 놈은 돈 많은 사람들이지. 네,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갚는데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당장 끌고 나가라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가는 모습도 그 비판을 해학적이게 잘했습니다, 좀.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제 돈을 받으러 갔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염소를 등에다 메고 오거나 무슨 카페트 그거 갖고 와서 어쩌겠다. 애들이 카페트 없으면 맨바닥에서 잔다는데 그거를 또 가져왔어요. 근데 둘 사이에 또 한 명은 또 동정심이 더 많아요. 좀 뭐랄까, 그러니까 둘이 왜 실적 꼴찌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약간 그 인간적인 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정심이 좀 더 많은 남자는 이거 애들이 맨바닥에서 잔다는데 그냥 놓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 남자는 그러고 뭐라도 갖고 가야지 우리가 이제 또 능력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 카펫도 메고 가는 것도 너무 웃겼고. 그리고 다 가난한 사람들 돈을 못 내니까 다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가져가는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져가잖아요. 네. 끔찍하더라 그런 거 보고. 그래서 그 뭐지? 서민들이 그러니까 착취한 걸 저렇게 뭐지? 풍자적으로 하는데 어느 나라나 서민들은 서민이나 빈민들은 살기 힘들구나 이제 그런 걸 좀. 후반부로 가면서 좀 분위기가 살짝 바뀝니다. 네. 다른 영화예요 후반부에서. 그죠, 완전히 이부작처럼 그렇게 됐어요. 좀 약간 탈옥수를 붙잡았는데 어떤 사람이 붙잡아서 싣고 가던 중에 자기네 집에서 비보를 듣게 됩니다. 자기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죽었다는 그 전화를 받게 되는데 그것도 처음에 웃겨요.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사살했다는 그렇게 잘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살았는데 뭐 살아들었을 때 좀 안심했거든. 근데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도 치러야 되니까 탈옥수를 좀 데려다 달라 감옥까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이상하게 갑자기 두 사람이 안 보이고 탈옥수 얘기만 나오죠. 탈옥수가 자동차를 몰고 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완전 딴 영화입니다. 그때부터는. 이 두 남자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나중에 나올 수는 알았는데 감독이 이제 제 생각에는 되게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욕심 많더라고. 에피소드를 너무 많이 넣었어. 그거 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뭐 그것도 재밌게 봤습니다. 두 번째 영화도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그냥. 그 첫 번째 영화는 이 첫번 추신자들의 얘기고 두 번째 영화는 탈옥수가 자기 사랑을 찾아서 가는 얘기. 그거를 따로 만들어낼 영화를 하나 묶어서 저는 약간 뭐랄까 제가 보기엔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성공하는가 싶더니 또 누군가가 쏜 총에 맞아서 쓰러지잖아요. 그 장면도 좀 나 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게 영화 펄프 픽션 제가 보기 흉내를 냈습니다. 미래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나중에 과거를 보여주죠. 그래서 저 남자 결말에서 이제 돈을 주면서 헤어지는데 저 남자 죽는데 하고 제가 보기엔 펄프 픽션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뭐가 되게 많이 막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냥 그런.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를 잘 약간 정리하지 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재밌게 봤습니다. 이 사막의 모습도 좀 아름다웠고요. 이 여러 가지 두 남자의 갖고 있는 삶의 고독감이 스며드는. 보다가 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라는 저렇게 고독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어쨌거나 삶이 참 힘들고 그런 게 저절로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어요. 사는 거 다들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개막적으로. 이진이 부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아직도 비싼 가격으로 광고하세요? 광고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 해야 할지 고민되신다고요? 성남 FM이 있습니다. 라디오 광고와 홈페이지 광고까지 저렴한 가격에 높은 광고 효과. 광고 문의는 703-6100, 703-6100번.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90.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 그럼 다음 영화는 어떤 영화를 할까요? 수단 영화인데요. 굿바이 줄리아라고. 아, 전 수단 영화도 난 처음 보는 저도 거 태어나서 같아요. 처음 봤습니다. 수단 영화는. 굿바이 줄리아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영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런 결말은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요. 이번 아랍 영화 보고서 깜짝 놀라는 게 결말들이 다 제가 생각지 못한 결말들이었어요. 할리우드 영화는 우리가 조금 네. 익숙해 있어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영화도 그렇고 그런데 네. 아랍 영화들. 네, 이 수단 영화는 특히 어떻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또 처음부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전개되려고 이러지? 네, 전혀 저 감을 못 잡았고요. 네. 그다음 배우들도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두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 키 큰 이 배우가 흑인 배우. 둘 다 흑인. 둘 다 지금 얼굴 색깔이 검은데 네. 한 사람은 좀 인도 쪽의 그 검은색이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흑인인데 이제 이 북수단 쪽은 뭐 이집트나 그쪽에 피가 많이 섞여서 약간 덜 검었대요. 이게 그 수단이 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려 있어서 지금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거 이제 갈리기 직전이네요. 예. 그때를 배경으로. 수단을 그 북부와 남부가 서로 독립을 할 건지 예. 안 할 건지 같이 통합할 건지를 국민 투표를 하는 그런 고시대가 나오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종교도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서로 적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남부인들을 굉장히 무시해요. 네, 영화 속에서 잘 나오죠. 뭐 노예라고 그러고. 네, 그리고 남부인으로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키가 크고 나중에 성장을 이렇게 예쁜 옷으로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데이트하기 위해서 옷을 입었을 때 굉장히 아름다워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아름다웠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여배우 진짜. 계속 거의 머리가 없고 이렇게 바짝 흑인들은 이렇게 머리가 곱슬곱슬하니까 바짝 깎거든요. 계속 영화 속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서구적인 미인에 대한 그런 환상도 좀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 영화에서 흑인들 약간 이상한 편견 속에 집어넣잖아요. 흑인들을.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으니까 흑인들을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좀 새로웠습니다. 이번 아랍 영화제에서 공통적인 주제가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모든 게 이제 신과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 네. 신이 항상 등장하고 그 안에 중심에 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의 뜻대로 될 거야. 신의 뜻은 항상 오라. 신이 지켜줄 거야. 라는 말을 대사로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여성들의 이야기예요. 여성들의 인권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여성의 자아찾기가 주제거든요. 줄거리 잠깐 이야기하자면 좀 잘 사는 집의 부인인 이 여성 주인공 누나는 선수 운전하고 가다가 한 남자 아이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얼른 나와가지고 얘를 살펴야 되는데 그쪽이 남부 쪽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서 이 겁이 나서 도망을 이제 막 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폭동을 한번 경험하죠. 목격하고 나서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도망갑니다. 네. 그때 저 화가 났거든요. 애를 치웠으면은 일단 빨리 나와서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가더니. 그러니까 그리고 친 아이의 아빠가 그걸 봤어요. 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문을 막 두드려도 얘 막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전화해서 구급차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망을 가니까 이 남편이 자전거인가? 오토바이를 타고 계속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자 집까지 쫓아가요. 근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이 남편은 북부 쪽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남부인이 자기 부인을 해코지하려 쫓아왔다고 생각을 해서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래서 영화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왜 그 남자가 거기를 쫓아왔는지 오해하기가 쉽죠. 그리고 이 진실을 아는 사람 오직 한 사람은 바로 이 문화인데 문화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근데 저라도 좀 이별이니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일이 이상하게 꼬여요. 근데 이제 문화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 유가족을 찾아서 자기 집 가정부로.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을 하다가 점점점 그 양심의 가책이 올라와서 식사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음식을 먹다가 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서. 그래서 자기가 몰래 이제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희생자 남편을 아이는 하나도 안 다쳤더라고요. 아니 다쳤어요. 조금 다쳤게. 머리에 붕대 놓고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도 치명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을 잃게 됐는데, 남편은 실종자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 그렇죠.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폭동 때 그냥 희생된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엄마 이름은 뭐죠? 줄리아. 줄리아가 주인공이구나. 굿바이 줄리아에서 줄리아가 바로 이 여성인데요. 이 줄리아는 그 남편한테 소식이 계속 없으니까는 찾으려고 처음엔 하다가 나중에 포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줄리아에게 문화가 접근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뭘 팔고 있었는데 그 요리할 줄도 모르면서 그걸 전부 다 사들여요. 사들이고 나중에는 자기 집에 와서 가정부로 시키죠. 그리고 일할 생각이 없느냐 해서 애 교육도 시키잖아요. 좋은 사립학교에. 애가 학교에 가야 되는데 공립학교에 보내려고 했더니 거기 너무 머니까 가까운 사립학교에 보내라. 내가 돈 다 내겠다라고 굉장히 특이한 제안을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사실이 다 밝혀지죠. 나중에 자기가 이제 그 둘이 그래가지고 거의 친자매처럼 친하게 지내요. 근데 저는 가장 깜짝 놀랐던 게 마지막에 줄리아가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충격이었고 사실은 반전은 그거였어요. 나중에 문화가 결국에는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남편에게. 사실은 그 남자가 나를 그냥 이유 없이 쫓아온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사고를 내서 쫓아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여자는 한테 이게 줄리아한테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줄리아는 모든 걸 그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으로 저는 약간 소름 끼쳤습니다. 근데 줄리아의 선택이 줄리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비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신고하고 경찰에 가고 그 사람들은 나올 것이고 그럴 바에는 가정부에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교육도 시키고 거기서 살아가는 게 오히려 양쪽 다 설득이 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리고 문화도 이 결혼 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남편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는 원래 가수였고 노래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남편의 심한 반대로 그냥 이혼을 한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똑같은 남자랑 또 재혼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재혼 조건이 노래하지 않는 것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기 이거 두 가지인데 거짓말하지 않기는 지키지 않았지만 노래는 끊었어요. 그 뒤로.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안 지키지 않았죠. 결국에는 줄리아 때문에 노래를 하는 게 그냥 나다 바로 내 자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서 결국은 두 여성이 다 자기 자아로 굳건히 씁니다. 서로 도와주는 거죠. 줄리아를 학교에 또 보냈어요. 누나가. 그래서 줄리아는 거기서 그 반군의 리더 같은 사람하고 수단 인민해방전선인가 만나서 연애를 또 하다가 연애도 잘 안 되고 줄리아는 뭔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남성이 너무 혁명적이고 그런데 아들은 또 나중에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남자랑 같이 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거 너무 슬펐습니다. 아들이 맨 마지막에서 총을 잡잖아요. 그게 소년병이거든요. 지금도 남수단이 내전 중인데요. 서로 죽고 죽이고 학살하고 완전 생지옥입니다 지금. 북수단도 내전 중이고 지금. 이 엄마의 입장과 아들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줄리아는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을 용서했고 그냥 현실과 타협을 했지만 이 어린 아들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빠 죽인 사람을. 그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쪽 저항군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를 거의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죠. 따르는 그런 모습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렇게 끝나죠, 마지막에.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다음은 이제 지금 수단이 제가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생지옥이랍니다. 지금은 서로 내전 죽고 죽이는데 그 잔인함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다가 도저히 너무 끔찍해서 못 읽겠더라고요. 이게 같은 인종인가요, 이 사람들이? 같은 남사람 같잖아요. 근데 부족이 약간 틀린가 봐요. 부족들이 막 서로 죽고 죽이고 막 아우 그렇게 분리되면 그러니까 투표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막 북부 수단인들이 막 나중에 아이고 거봐라 우리하고 살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막 놀리고 막.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남북으로 갈린 게. 우리도 남북으로 갈려서 초창기에 막 학살하고 막 그런 거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지금도 현재 남수단 내전 중 그냥 북수단도 지금 거기도 골치 아프답니다 지금 이제. 네. 네. 그래서 수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게 살다가 네. 이런 영화를 통해서 사실은 전쟁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평화의 시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지전을 겪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냥 서로 죽이고 막 이렇게 생명을 걸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네.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떠나서 영화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완성도도 좋고요. 네. 배우들도 매력적이었고 네. 문화가 부르는 노래도 또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랍영화제에서 상영된 그 영화들이 좋은 점이 풍경들이 참 그 색달라서 아름다웠어요. 정말. 너무 이국적이었습니다. 네. 그 이 집 안의 구조라든지 네네네. 건물 이런 거 보는 재미도 있었고요. 네, 그 사람들이 입는 옷, 네. 먹는 음식 이런 것도 막. 우리 유럽과 헐리우드 풍경은 이제 너무 식상하잖아요. 아무리 그리고 액션물도 너무 화려하게 근데 놀랄 만큼 다 놀랐어요. 더 이상 놀랄 게 없어요. 네. 근데 이런 영화를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 네. 재하가 부르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 이야기할 영화는 마지막 여왕이라는 영화고요. 알제리 사극입니다. 알제리 영화도 나 진짜 처음 봤어요. 저도 특히 사극은 또
죄송합니다. 아랍 영화 사극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배경이 1516년 알제리입니다. 네. 스페인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해적과 손을 잡고 이 왕이 스페인과 싸워서 이제 네. 왕국을 지켜내죠. 왕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해적과 손을 잡았는데 나중에 이제 해적에게 배신을 당해서 왕이 살해당하고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여왕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권력 다툼 얘기인데요. 네. 저는 일단 그런 걸 다 이야기를 떠나서 알제리 사극을 태어나서 처음 봐가지고 그냥 보는 자체 너무 황홀했습니다. 특히 의상 같은 거. 저 시대는 저런 의상을 입었구나. 저런 건물에서 살았구나. 이런 것들 보는 것 자체만으로 네, 맞아요. 너무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예. 이 알제리의 이 국왕도 네. 부인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이 부인은 아마 두 번째 부인인 것 같은데 첫 번째 부인한테서도 아들이 있고 자기도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들 이제 해적이 왕을 시해하고 자기가 모든 거를 잡으려고 하죠. 예. 이제 해적이 원래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남의 거를 뺐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이제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예. 네, 그래서 정착할 곳을 바로 알제리로 이제 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알제리의 국왕자리도 뺐고 아름다운 아내도 예. 여왕이 마치 왕이 죽었으니까 자기 걸로 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는데 또 해적한테는 또 애인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인을 버리고 여왕을 택하겠다고 하니까 또 그 애인은 또 애인 나름대로도 고충을 겪고. 이 결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보면서 결말을 이렇게 하나. 한편으로는 제가 글도 쓰니까 난 너무 이제 올드하게 글을 쓰는구나. 전혀 예상을 못하겠더라고요. 결말을 진행 방식을. 그래서 결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성은 자기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친인 오빠도 죽일 정도로 아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제리의 여왕이라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 아닙니까? 오빠였습니까? 오빠였어요. 오빠였습니까? 네. 오빠가 아빠의 전가를 전하러 왔거든요. 오빠를 죽인 거죠. 네. 너는 여기 있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는 그 아버지의 나라로 가자.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가 맡아서 키우겠다. 우리의 우리의 후손이니까 혈족이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왕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형제도 없는 겁니다. 부모 자식도 없고 권력이란 것은 냉정하지 않습니까? 나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 이 여왕이. 근데 마지막 결말은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리를 잘 지킬 줄 알았는데 저는 해적하고 결혼해서 권력을 지킬 줄 알았는데 해적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짰었죠. 근데 그게 실패하니까 안 되면 결혼해야죠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사느니 네가 뺏은 제국 그 제국을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보여주게 되면서 자살하는 걸로 그래서 해적도 결국 권력을 못 찾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정말 용감한 여성입니다. 용감한데 저럴 수 있나? 하여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결말은. 자기의 모든 것이 담긴 아들이 죽었잖아요. 어떻게 사고로. 그래서 그렇게 끝난 것 같아요. 그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그 제국을 지킬 그런 의미가 없어진 거죠. 이 여왕 역을 한 여성이 굉장히 아름답고 당당한데 감독입니다. 이 영화에. 감독도 같이 했다고. 감독이 2명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 명입니다. 그중 한 명이라니까 좀 놀랍네요. 네. 연기도 괜찮지 않았습니까? 연기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영화 넘어가고요. 문제작. 이 영화제에서 가장 유명했던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울파의 네 딸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행히 온라인에서 했는데 이게 횟수 제한이 걸려가지고 근데 이게 인기가 좋아서 제일 먼저 매진이 됐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제일 많이 좀 알려져서 그런 것 같아요. 네. 500회만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사라졌더라고요. 네. 여기는 배경이 튀니지입니다. 네. 튀니지 영화들 처음 본 것 같아요. 전부 다 처음 본 영화들입니다. 네.
딸만 4명을 둔 티니지 여성 울파의 삶을 다큐로 만든 영화인데 다큐와 영화를 섞었습니다. 네, 다큐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래서 다큐라고 하기도 뭐하고 영화로 확정하기도 그렇고 다큐와 영화반. 혹시 그러니까 이런 서구 영화 보셨습니까? 이런 형식이? 저는 처음이거든요. 이 형식이. 아마 그런 형식 기억은 안 나. 기억나는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형식이 너무 독특한데 나중에 다 보고 나니까 이 영화에는 이 형식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감정이 상당히 많이 이입되고 감정에 대해서 되게 깊어지더라고요. 이 각 인물들에 대해서 막 이 형식 때문에. 그러니까 다큐로 진행됐다가 영화로 진행됐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경계선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큐인지 영화인지 그렇게 여기 나온 배우들도 헷갈리고 막. 네. 근데 그 순간 저도 관객과 영화라는 어떤 그 거리감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 막 이 영화 또는 다큐에 제가 엄청 감정이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막 한편으로는 저도 이 울파라는 엄마를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IS에 왜 입단을 하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입단할 수밖에 없지 뭐 여러 가지 뭐 감정이 막 복잡하게 교체하더라고요. 이 영화 또는 다큐 뭐죠? 장르가 뭘까요? 이걸 보면서. 예. 그러니까 딸 4명 중에 2명이 첫째하고 둘째가 IS 그 이슬람 국가 IS 저에게는 테러리스트로 인식되어 있는데 그 국가로 이제 가담하기 위해서 리비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딸 2명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배우가 그 역할을 하고 또 엄마 역할을 하는 배우를 너무 감정 표현을 또 극한 감정 표현을 위해서 그 배우를 또 실제 엄마를 썼다가 감정이 극한해서 그 배우가 나왔고 맞아 이 엄마 배우가 이 영화 감독입니다. 아 그래요? 네. 엄마 역을 한 배우가 감독이구나. 이 영화의 감독입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거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독특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 형식이 너무 좋아서 이 다음에 제가 영화나 뭘 만든다면 이 형식으로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네, 울파의 내 딸들은 칸느 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되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다큐멘터리 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다큐멘터리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다큐멘터리로 이제 그렇게 장르를 그쪽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엄마가 약간 독재자 아닙니까? 울파 이 엄마가. 그러니까 여기서 모녀 간의 그 갈등도 심하게 나오고 또 가부장제 하에서의 그 여성들이 겪는 어떻게 엄마도 피해자죠. 고통 이런 것도 같이 묘사되더라고요. 피해자인데 그 피해를 학습해서 그걸 고치는 게 아니라 다시 자식들한테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심한 가부장제였기 때문에 저희 시대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참 독특한 게 뭐냐면 이 다큐를 찍으면서 엄마가 나중에 이렇게 심하게 했으면서 성찰이랄까 이런 걸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그랬나요? 막 그러면서 이게 자기가 자기 다큐를 찍으면서 이게 묘하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여기서 그 혁명파 그쪽이 대통령이 되면서 히잡과 니캅이라는 그 의상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입는 것을 금지했어요. 혁명파 쪽에서 대통령이 되면서. 그러니까 반대로 그거는 우리의 전통 의상인데 그걸 입는 게 이제 반항의 뜻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거꾸로 오히려. 네, 그래서 참 희한해. 그것을 자유복장을 그것만 입게 할 때는 자유복장을 주장을 하다가 그걸 금지하니까 이제 이거를 입는 걸 반항 수단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 교복을 입다가 자유복을 했는데 자유복 중에 그렇게 비유하면 되겠네요. 다시 교복을 입는 걸로 반항을 하는 교복을 입는 걸로 반항하고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가 길어서 걸렸는데 얘가 그 다음날 삭발을 하고 왔어. 그럼 선생님이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히잡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또 니캅은 눈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눈 화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눈만 보이게 할 때는. 그리고 좀
가리는 게 더 아름답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이 하나의 인격체로 쓰는 과정도 보여주고 가부장제하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어머니와의 그 신세대 여성들과의 갈등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여자애들이 좀 말만한 여자애들이 동네 총각하고 연애하면 막 머리끄댕이 잡고 두들겨 맞고 이게 그게 나오더라고요. 머리 막 잘리고 옛날에 우리 그랬어요. 60, 70년대에 집 밖으로 쫓겨나고. 여기서 울파가 자기 남편이 없으니까 거의 남자처럼 하잖아요. 행동을 가부장적으로 이 엄마가 아빠 역할을 하느라고. 근데 참 이런 나라에서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참 너무 힘든 일이야. 예, 사는 게. 큰딸이 네, IS 대장이랑 결혼을 하면서 나중에 아기도 낳아요. 감옥에서 키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참 충격이었고. 뭐랄까, 이 아랍 영화 중에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가장 세게 건드렸다고 할까? 이 울파의 내 딸들이요. 이번 아랍 영화제는 상당했습니다. 영화 수준은 높았고요. 네, 그런 느낌. 재밌게 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마지막 곡으로 정애인이 부르는 오렌지 주스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5%, 이주배경을 지닌 250만 명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브. 모이브요? 농구 진짜 잘하죠. 근데 전 못 넘어요. 뭐래? 내 입에 슛은 잘 쏴.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 얘요? 얘 명구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안 먹냐? 전혀. 민승이와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는 윤수도. 윤수 다른 점이요? 뭐 있냐? 그랬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역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여러분께서는 지금 90.7MHz 성남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성남의 지역 라디오 방송 성남 FM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 FM 방송 홈페이지 www.fmnara.com 또는 전화번호 703-6100번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성남 FM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MHz 성남 FM 방송입니다.